네,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같이 전문인과 나눠보는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인 시험관인 캐더린 박 원장 자리에 모셨는데 오늘도 알찬 정보 서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중에 좀 나이 더 들어서 할 일 없으면 좀 할 일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소일거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잡중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엔 좀 이제 시술 직접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손님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술들이 있는가 해서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술에 관해서는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눈썹, 아이브로죠. 그다음에 아이라인, 그리고 입술에는 립 라인도 있을 거고, 풀 립도 있을 거고, 립 어그멘테이션. 그렇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 다음번에 이제 메디컬 쪽으로 좀 넘어가면 번 빅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상 입으신 분들, 그것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틸라이고 해서 스킨이 소위 백반증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챙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입술 그런 것도 있군요. 디스피규레이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많은 케이스예요. 그 카 액시던트로 인해서 얼굴이 그 이제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성형외과 닥터들이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저한테 오시면 그때 피부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라인이라든지 눈썹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요즘에 남자분들뿐 아니고 여자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이 앞머리 쪽이 빠진다든지 숱이 점점 적어진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임플란테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그 의사분들이 이제 리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물론 아무것도 없어요, 헤어는. 하지만 이 그 피그멘테이션,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 임플란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소위 숱이 많아 보이게끔 그런 일루전을 넣는다 이거죠. 주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사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차 사고든 화상도 마찬가지 사고니까요. 그다음에 백반증 같은 경우는 자기 색깔, 그러니까 뭐 살색이 우리 피부톤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군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눈썹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좀 눈썹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하시죠. 이제 눈썹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눈썹도 그렇고 아이라인도 그렇지만 그냥 보통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 유행이 뭐예요? 눈썹 하는데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쭤보시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어보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어떤 것이 유행이에요 보다는 그 이제 본인들한테 맞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지금 핫 트렌드가 그 헤어라인, 그러니까 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헤어 스트로크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그 기술을 익혀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의사들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엘로피시아 유니버설리스 소위 완전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 키모테라피를 통해서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그냥 옛날 기법으로 타투하듯이 소위 닷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을 찍어서 했을 경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헤어라인을 닮은 듯한 우리가 보통 헤어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이 아니고 약간은 이렇게 눈썹 비슷하게 눈썹처럼 그런 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소위 지금 요즘에
이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엠보 테크닉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면도칼처럼 생긴 것을 사용을 해요. 네. 그건 결국 무슨 소리냐? 옛날에도 그 시술이 있었는데 왜 더 자연스러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옛날에는 소위 3프롱 니들, 5프롱 니들 해서 바늘 3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뭉친 거를 예, 그렇게. 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헤어스트로크가 눈에 보이기는 하나 네. 가까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좀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네. 지금 그 엠보라는 것은 바늘 길이도 굉장히 짧아요. 예. 네, 짧고 그 바늘들이 일렬로 5개, 7개, 뭐 11개, 네네. 24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헤어 그 예. 두께에 따라서 예.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한마디로 바늘 하나가 지나가는 거라 같은 네. 두께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술을 하시는 분한테는 사실 시간이 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특히 머리 같은 부분을 할 그렇죠. 적에는 예. 대신 정말 몰라봐요. 뭐 우리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사진을 예. 찍어도 몰라볼 정도로. 네.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도 눈썹이 좀 없어서 좀 그런 그 특히 우리 자녀들 많잖아요. 네네네. 방학 기간이 되면 네.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시술을 하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자녀에게 좀 그렇게 좀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물론이에요.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그 기간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네, 가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는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네.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으면 돼요. 예. 근데 뉴욕은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도 18세 미만이 할 수가 없어요. 뉴욕 네, 그 뉴욕은. 주마다 네, 주마다 다 틀려요. 예. 대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 이유가 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랬을 경우에는 네. 그 이제 닥터가 함께 그렇군요. 인볼브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군요. 네, 대신 이제 그 눈썹에도 아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를 하려면 소위 엠보라든지 네. 아니면 기계를 사용한 헤어 스트로크를 하는데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걸 잘 권하지 않아요. 왜요? 네, 그 이유가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분들은 눈이 젊은 사람들처럼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네. 뭔가가 너무 옅대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이 빈 것처럼 보여요. 본인이 판단할 때 판단할 때 또 친구분들도 또 네. 옆에서 자꾸 예. 중간에 비었으니까 가서 메꿔달라고 그래 그러신대요. 그러시구나.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양쪽을 다 설명을 하고 예. 그냥 옛날 기법을 사용하도록 하죠.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특히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은 미용에 대해서 좀 신경 쓸 때는 전문인의 이야기를 듣고 좀 네. 따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물론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반영구 과장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